덕혜옹주는 불과 2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의 굴곡진 삶을 그린 영화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이 59세에 얻은 늦둥이 딸 덕혜옹주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에게 그린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종은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일본 유학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옹주님께서 왕공족이 되셨으니 귀족 학계에서 공부를 하셔야죠. 일제 식민의 상황에서 일본은 대한제국 왕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덕혜옹주를 강제로 유학 보내려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며 꼭 돌아오겠노라 다짐하는 덕혜옹주. 유학길에 오르지만 학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돌아오지 못해 조국에 대한 그리움만 쌓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덕혜옹주. 양교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고 살던 중 광복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딸 정혜와 조선으로 출국하려 하지만 정세 안정화를 위해 왕실 입국을 전면 통제해 조선으로 귀국이 금지됩니다.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거부라뇨?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자, 다음이요. 저기요 왜? 그때 등장한 친일파 한택수. 프리패스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한 덕혜옹주를 찾아 나서는 기자 정신병동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기자의 탄원서로 그제서야 30여 년 만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덕혜옹주? 덕혜옹주가 누구요? 박정희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덕혜옹주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족이 최근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왕족을 미화한다는 역사 왜곡의 측면의 비판도 있지만 일제 식민지로 힘없이 휘둘리며 억압에 살았던 비운의 왕족의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혜옹주가 앓던 조현병이란 피아노나 기타 등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을 때 부조화스럽고 어색한 소리를 내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것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수군댄다고 믿는 관계망상, 환각 등이 대표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지 않거나 말수와 행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환자의 전반적인 문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로 복귀는 물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신의 유년 시절의 환상을 보게 되는 덕혜옹주. 아가야. 실제로 귀국 후 낙선제에서 생활하다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국 황실 후예들의 서글픈 사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덕혜옹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험관리본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